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황혼연애 가이드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 노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B씨는 복지관 커플이라는 의미로 대학 내 커플을 지칭하는 CC처럼 복지관에서 탄생하는 커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노인 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급증한 신중년이라 불리는 65세 이상 노년층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복지관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성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며 이른바 복지관 커플이라고 불리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통계청은 204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매년 1인 가구가 10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29.3%에 이르며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7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며 이들에게는 높은 우울감과 외로움이 나타납니다. 홀로 남아 느끼는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며 황혼연애를 꿈꾸는 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어요. 늙어서 웬 주책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는 노래 구절과 같이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늙어서도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은 존재할 수 있으며 충분히 아름다운 연애가 가능해요. 물론 연애의 장벽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고 노년의 연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홀로 사는 외로움 대신 남은 인생을 함께할 짝꿍을 찾아야 할 때이기도 해요. 고독을 떨쳐내고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은 자신의 내면 또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장진경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와의 유대관계 못지않게 데이트 중인 이성 친구와의 친밀감은 노년기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홀로 된 노인의 활발한 이성 교제는 고독을 해소하며 동시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황혼 연애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흔한 20대의 연애처럼 감정 싸움으로 얽힐 수 있으며 재산과 관련해 더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는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죠. 2005년부터 한국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해온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성공적인 황혼연애를 위한 조언으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황혼연애 가이드 8가지.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보라. 호감을 갖고 시작했으나 돈 문제로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간을 갖고 상대를 지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행사가 있는데 부모로서 줄 돈이 없다. 300에서 4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거 배우자와 너무 닮은 사람은 주의하자. 전 배우자를 대체하는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감정으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으니까요. 세 번째, 폭력적인 사람인지 미리 확인하고 피하라.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리 매너가 좋았던 사람이라도 언쟁을 하다가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몸을 밀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한다면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주변인들의 평판을 들어보라. 자신의 호의적인 시각에만 의지해 판단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또한 상대도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의 행복과 당사자의 행복은 다를 수 있어요. 재산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는데 자녀들은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6번째, 황혼연애 권유도 잘해야 한다. 자녀의 연애나 재혼 권유가 자칫 부모에겐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홀로 된 부모의 소중함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가볍게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7번째, 혼인신고를 하려 한다면 자녀에게 알려라.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자 한다면 자녀에게 고지는 해야 합니다. 8번째, 자녀와의 갈등으로 연인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행복임을 명심하세요. 60대 이상 연애관이 바뀌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가족관계 형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방송에 간간히 나오던 졸혼이란 말은 대중화됐고 황혼이혼도 크게 늘어났어요. 청년층에서 1인 가족이 대세라면 노년층 가족관계에서는 황혼이혼과 황혼결혼이 새로운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황혼이혼으로 인한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또한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도 38,400건으로 전년보다 5.8% 늘어났습니다. 부부 생활을 20년 이상 했다면 나이가 최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고 자녀들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은 안 했어도 독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건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황혼이혼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지난해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이혼 상담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상담 건수 중 60대 이상 비중은 여성이 1990년 3.5%에서 2019년 25.3%로 7.2배 늘어났어요. 남성도 1990년 4.8%에서 2019년에는 43.5%로 20년 사이에 9.1배 증가했습니다. 이혼 사유 가운데 1위가 성격 차이 47.2%로 압도적이었고 경제 문제가 12.7%, 가족 불화 7.0%,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4.2%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들은 퇴직 후 경제력이 줄어들자 아내와 자식들이 무시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느낀다고 분석됐고 60대 이상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와 폭행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참고 견디다가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이인철 이혼 전문 변호사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남들의 이혼 경험을 공유하다 보니 배우자와 헤어져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졌다라고 황혼이혼 증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19년 통계청 혼인부부의 연령별 혼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결혼은 남성이 6,126명, 여성이 3,6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처음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3.9배, 여성은 9.1배나 늘어난 수치예요. 황혼 이혼의 급증은 황혼 결혼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황혼 이혼의 증가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결혼관과 연애관이 바뀌고 있다는 점, 황혼 로맨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한 점 등이 황혼 결혼 증가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황혼 연애 가이드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황혼 연애 가이드 8가지.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보라. 두 번째, 과거의 배우자와 너무 닮은 사람은 주의하자. 세 번째, 폭력적인 사람인지 미리 확인하고 피하라. 네 번째, 주변인들의 평판을 들어보라. 다섯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 여섯 번째, 황혼연애 권유도 잘해야 한다. 일곱 번째, 혼인신고를 하려 한다면 자녀에게 알려라. 여덟 번째, 자녀와의 갈등으로 연인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